여기 프로 니코틴 의존성이 나오네요.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알코올 의존성, 알코올 홍조, 니코틴 의존성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10조 동건욱, 정재식, 정민지, 최지혜, 홍미진입니다. 저희 조의 발표 순서는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 지와스와 S&P에 대해 설명을 하고 알코올 홍조, 의존성, 니코틴 의존성, 리저트, 참고 문헌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왼쪽 그래프는 한국 사망률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암이 1위이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암 중에서도 폐암과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폐암과 간암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대표적으로 알코올과 흡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지와스 분석을 통해 알코올 홍조, 알코올 의존성, 니코틴 의존성 총 3개와 관련된 S&P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와스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와스란 지노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의 약자로 형질의 다양성이 유전자 다양성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질병이나 약물 반응성 등과 연관된 유전자들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와스는 S&P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와스 분석을 통해서는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S&P를 연구하여 특정 질환의 발병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유전자 형질의 다형성이 질병 발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개개인의 유전자 맞춤 질병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P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S&P는 싱글 뉴클레오티드 폴리모피즘의 약자로 단일 염기 다형성을 말합니다. DNA는 총 ATGC 4개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DNA 염기 서열에서 하나의 염기 서열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를 S&P, 즉 스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염기를 AT를 가지고 있을 때 A와 T처럼 특정 유전 형질의 대립이 되는 것을 대립 형질, 즉 얼리라고 하며 얼리의 조합으로 개인에 따라서 AA, AT, TT 중 하나의 유전자형을 가지게 됩니다. S&P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DNA 복제의 실수나 자외선 등에 의해 일어난 DNA 손상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코올 의존성인데요. 알코올 의존성과 관련하여 RS1229984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S&P는 메이저 얼리는 T, 마이너 얼리는 CG이고 크로모점 4에 위치하고 있는 진 ADH1B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RS1229984를 가질 때 나이에 따른 알코올 의존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유전자 동형 접합일 경우 동형 접합일 경우와 이형 접합일 경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맨 끝에 24세 이상, 즉 성인일 경우에 마이너 얼리의 동형 접합인 GG를 가질 경우가 약 18% 정도이고 메이저 얼리인 AAG를 가질 경우에는 약 9% 정도로 마이너 얼리의 동형 접합인 사람의 알코올 의존성이 약 2배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성 여부를 알기 위해 저희는 2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얼마나 술을 자주 마시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저희 예상으로 마이너 얼리를 가진 사람이 더 자주 술을 마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는데 지금 화살표를 보시다시피 일주일에 2, 3회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TT를 가진 사람이 월 1회 이하나 주 1회 정도로 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 CC를 가진 사람이 의존성이 높으니까 주량도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즉 한번 술을 먹기 시작하면 얼마나 마시는가,
즉 주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TT를 가진 사람이 술을 마시는 횟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10잔 이상이 높은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주량은 환경적인 요인을 받을 수도 있어서 유전자의 헌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알코올 홍조입니다. RS671은 가장 대표적인 알코올 홍조 SNP로 많은 논문에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저 얼리는 G, 마이너 얼리는 A, 크로모점 12번에 위치하고 있고 G는 ALDH2입니다. 아세트 알데하이드는 우리 몸에서 독성을 나타나게 되는데 A 염기를 가진 사람은 음주 후에 알코올의 대사산물인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정상적으로 분해하지 못해 체내에 축적이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오리엔탈 플러싱이라는 즉 안면 홍조를 비롯해서 빈맥, 메수꺼움 등과 같은 생리적인 부작용을 동반하게 됩니다. 즉 숙취가 심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알코올 홍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실제로 메이저 얼리인 GG 타입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전혀 붉어지지 않거나 약간 붉어지는 정도에만 응답을 하였고 마이너 얼리인 A를 가진 경우에는 많이 붉어지거나 몸까지 붉어진다에 응답을 하여서 알코올 홍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GA를 가진 사람들은 아세트 알데하이드를 잘 분해하지 못하니까 홍조가 생기고 쉽게 취하기 때문에 알코올을 섭취하는 횟수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았는데요. 이 표를 보시다시피 음주 시 홍조가 무조건 발생한다고 응답했던 AG 타입을 가진 사람들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가 11%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음주 시 홍조가 발생하지 않거나 조금 붉어지는 정도의 지지 타입을 가진 사람은 월 1회 이하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월 1회와 주 2, 3회에서 AG 타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알코올을 섭취하는 빈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니코틴 의존성과 관련하여 RS1051730은 메이저 얼리가 G이고 마이너 얼리가 A이면서 크로모점 15번에 위치하는 진 ChRNA3 유전자입니다. ChRNA3 유전자의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주로 뇌에서 발견이 되는데 암호화된 단백질이 도파민성 신경 전달을 매개하여서 신경 전달 물질 분비 조절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뉴런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서브 유닛이기도 하는데요. 이 SNP는 니코틴 의존성뿐만 아니라 알코올 의존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니코틴 의존성이나 알코올 홍조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특히 니코틴 의존성은 한번 담배에 가장 많이 든 니코틴을 섭취했을 경우에 흥분을 하게 돼서 기분이 좋다고 학습을 하게 되면 뇌에서는 니코틴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중독으로 나타나게 되고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니코틴 의존성 조사를 위하여 흡연 유무를 조사하였는데요. 조사 대상자들이 비흡연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에이즈를 가진 사람이 흡연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니코틴 의존성 조사가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니코틴 의존성과 알코올 의존성 간의 관련성에 대한 논문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려서 실제로 두 개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한 번이라도 흡연을 해본 사람들에게 술을 마실 때 담배가 생각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를 추가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저희의 결과는 50대 50으로 절반이었습니다. 이 결과 또한 인원이 적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니코틴 의존성이 높은 사람이 알코올 의존성과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니코틴 의존성과 알코올 의존성의 연관이 있다고 결과가 나온 논문들에서도 명확한 이유는 없었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건화 반응, 즉 학습에 의해서 술을 마실 때 담배를 핀다. 이런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으며 확실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RS 오른쪽 보시면 RS671에서 A 염기를 가지고 있으면 아세트알데히드기를 분해하기 힘들어서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알코올 홍조가 심하고, 왼쪽을 보시면 RS1229984에서 C 염기를 가질 경우에는 알코올의 의존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보시다시피 담배에 대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은 니코틴인데,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는 뇌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키게 돼서 이게 긍정적인 보상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되면 행동의 반복을 일으켜서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RS1051730에서 A 염기를 가질 경우에 이러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니코틴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알코올 홍조와 알코올 의존성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RS671과 RS1229984에서 마이너 원리를 가진 AA와 ADH1B에서 마이너 원리를 가진 리스크 원리를 둘 다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암 발생률을 높이는 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유전자를 각각 보았을 때는 ADH1B는 간세포 암종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ALDH2는 습관적인 음주와 관계없이 간세포 암종 위험을 증가시킨 데 약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하나의 결핍된 유전자 형만 가질 경우에는 간암 발병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두 개 모두에서 결핍된 대리 유전자를 보유할 경우에만 간암 발병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ALDH2에서 마이너 원리를 가진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고 술을 잘 못 마시니까 금방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술을 자주 안 마시게 되면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지역별로 유전자 다양성을 분포하는 GGV 브라우저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알코올 홍조와 관련된 RS671을 보았을 때는 마이너 원리인 A는 아시아권에만 나타나는 것을 보이고 있어 이 RS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알코올 홍조는 아시안 플러싱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RS1229984에서는 T는 유럽권에서도 발견은 되지만 미미한 것을 보이는데요. 아시아권에서 특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복합 유전자를 가진 특히 아시안권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세 가지 RS에 대한 연관성도 찾아보았는데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ALDH2, ADH1B, ChRNA3 모두에서 위험 대립 유전자를 가질 경우 OSCC, 즉 식도염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OSCC는 유전적인 위험 요소가 없을 때는 알코올 섭취와는 큰 관련은 없지만 한두 가지의 유전적 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알코올 섭취와 흡연의 대립 유전자의 조합이 OSCC 발병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쉽게 말을 하면 사실 담배에도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있다고 해요. 알코올 홍조를 나타내는 ALDH2에서 A 염기를 가지고 ADH1B에서 T 염기를 가진 사람은 가뜩이나 아세트알데히드를 잘 분해하지도 못하고 축적이 되어 있는데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더 많이 축적이 되겠죠. 아세트알데히드는 타액이나 간에 있는 물질에 의해 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도와 간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만큼
이 조직들의 DNA를 손상을 시키게 되면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들의 복합 유전자형을 가진 아시아 사람인 경우에는 간암과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남들에 비해 높기 때문에 흡연과 음주를 같이 하는 것은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도출해낸 결과입니다. 참고 문헌은 이렇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 다 위험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혹시 있나요? 거기까지는 지명규 있습니다. 네. 있어요? 질문. 지명규 질문 있습니다. 네, 네. 하세요. 그 간암과 식도암 걸린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혹시 다른 폐암이라던가 위암 같은 경우는 간암과 식도암에 대해서 비해서 더 적은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건지 아니면 식도암이랑 간암이 더 우월하게 나오는 건지 알 수 있나요? 간암과 식도암이 우월하게 나오는 건데 폐암에도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식도와 간에만 직접적인 접촉을 한다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폐랑 이런 곳에서도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그래서 하지만 아세트알데히드가 저희가 침으로 삼키고 간에서 소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도와 간에 직접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특정 질환이 그 유전형에 따라 질환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조에서 조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간 쪽에 주로 데미지를 주고 아마 위쪽에는 데미지를 크게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타고 넘어가는 식도 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위쪽에는 이제 위산이라든지 이런 게 분비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무래도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아까 제 질문에 그 대답 혹시 가장 위험한 친구가 누군지 혹시 알 수 있어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게 흡연을 아직까지도 하고 술도 계속 먹는 사람이 2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니 그냥 유전형만 봤을 때 그러니까 환경적인 영향을 다 배제하고 유전형만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 저희 학과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저희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발표 잘했어요.